옛날 한마을에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고운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민이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한 피부 관리에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많은 이들이 수민에게 찾아와 비법을 묻곤 했고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꿀팁을 나누어 주었다. 수민은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계곡에 깨끗한 물로 세수를 했으며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천연 세안제를 사용했다. 그녀의 첫 번째 꿀팁은 깨끗한 물과 자연 성분의 세안제 사용이었다. 그녀는 화학 성분이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다고 믿었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호했다.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적절한 수분 공급이었다. 수민은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며 피부 보습을 위해 알로에 베라 젤로 만든 수분 크림을 발랐다. 알로에 베라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을 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그녀의 피부를 항상 촉촉하고 탄력있게 유지해 주었다. 또한 수민은 식단 관리에 아주 신경을 썼다. 그녀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며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피했다. 이런 건강한 식단 덕에 영양가가 풍부한 섭취를 할 수 있었고 피부가 속부터 건강해졌다. 네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수민은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거나 요가를 하며 땀을 내고 그 후 샤워를 하여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자연스레 피부톤이 좋아지고 땀을 흘리며 독소가 배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다. 수민은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은 꼭 잠을 잤다. 잠을 푹 잔 날에 피부는 평소보다 더 맑고 생기있게 보였다. 그녀는 결코 늦게 자는 습관을 갖지 않았고 이는 그녀의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곱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수민은 평생 동안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녀가 한 말처럼 피부 관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였던 것이다. 수민의 피부 관리 비법은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건강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다는 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그녀의 꿀팁들이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게 되었고 이는 결국 그들 자신의 자신감으로 연결되었다. 수민의 이야기는 피부 관리의 중요성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효과를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예시로 남아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의 건강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자 할머니였고 그녀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식후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조언을 받았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오전 내내 혈당 관리 책과 자료들을 읽고 있었다. 식후 혈당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책에서 다양한 팁과 방법들을 발견했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저명한 내분비학 전문의가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배우게 되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즉시 산책하기였다. 산책은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식사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 내당 농도를 희석시키고 소화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할머니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라는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그녀는 콩과 식물, 키노아, 채소가 혈당 급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할머니는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각 식사 후 15분 동안 천천히 마을을 산책하자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과 충분한 물 섭취는 실제로 그녀의 혈당 수치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이 같은 변화가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잡게 됨에 기쁨을 느꼈다. 식후 혈당 조절의 중요성을 아는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들을 전파하기로 했다. 자주 모이는 공간에서 무료 강좌를 열어 그녀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었고 당뇨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김수자 할머니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결국 마을의 히로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꾸준히 새로운 건강 정보를 찾고 이를 이웃과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 덕분에 마을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변모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지훈이고 나는 꽤 오랫동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항상 바쁘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의사는 나에게 하루에 15분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겨우 15분의 운동으로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 작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1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첫째 날에는 온몸이 아팠다. 오랫동안 방치한 체력과 맞서다 보니 근육이 놀랬던 것 같다. 하지만 2일째가 되자 조금씩 몸이 유연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특별히 복잡한 동작은 아니었지만 하루 15분이 주는 활력은 점차 커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졌고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8주째에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몸매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 복부에 있었던 두툼한 지방이 조금씩 사라지고 약간의 근육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저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운동한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친구들도 내 외모가 좋아졌다고 얘기해 주었다. 물론 외적인 변화도 좋았지만 정신적으로 더 큰 변화를 느꼈다. 하루에 단 15분의 운동이 주는 행복감은 놀라웠다. 그것은 단순히 체력 향상을 넘어서 나에게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성취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 변화에서 얻은 에너지는 다른 부분으로도 확장되어 나는 개인 프로젝트와 다양한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루 15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일상 속에서 작은 투자로 큰 성과를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기를 권유하고 싶다. 그저 15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민주는 오랜 시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 밤잠도 설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피로는 쌓여만 갔다. 약을 먹으면 잠이 올 때도 있었지만 매번 약에 의존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귀농을 했던 친구가 자연요법을 통해 불면증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친구의 말에 관심이 생긴 민주는 자연 속으로 떠나 자신만의 숙면 비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먼저 민주는 아로마 테라피에 주목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은 천연 수면제로 불린다. 라벤더 향이 가득한 작은 주머니를 베개 옆에 두거나 따뜻한 물에 라벤더 오일을 두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부터 시도했다. 매일 밤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잠자리에 들었고 차분히 심호흡을 하자 마음이 편안해지며 밤잠도 한결 편해졌다. 그 다음은 목욕 습관이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민주는 자기 전 매일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서 해독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첨가했다. 그가 특히 좋아한 것은 라벤더와 캐모마일 그리고 멜리사 오일이었다. 목욕 후 몸이 따뜻한 기운에 쌓이고 피로가 풀리면서 자연스레 잠이 들었다. 음악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자연의 소리를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라도 명상 음악을 들었다. 새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도시 생활의 복잡한 소음을 잊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민주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 식습관도 바꿨다. 카페인은 멀리하고 대신 오후부터는 허브티를 마셨다. 특히 카모마일 티는 진정 효과가 있어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다. 밤에는 과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섭취했다. 그의 식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그리고 트립토판이 포함된 달걀 등이 포함되었다.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일주일에 몇 번은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고 주말이면 더 먼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숲을 걸으며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자연 속에서는 삶의 걱정과 고민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우리의 몸은 규칙을 좋아하며 이러한 방식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처럼 민주는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며 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결국 자연 속에서 찾은 숙면의 비법 덕분에 민주는 건강한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 자연은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불편함을 이해하고 이를 치유해주는 최고의 친구였다. 5번째 이야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예전엔 탄탄했던 몸이 이제는 두툼한 뱃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뱃살을 줄이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여정은 단지 음식 조절만이 아닌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의미했다. 먼저 나는 식단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뱃살 감량의 첫 단계는 탄수화물 및 불필요한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와 닭가슴살로 간단하지만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하였다. 점심으로는 그린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뿌린 드레싱을 곁들여서 먹었고 저녁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연어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과 생과일을 섭취하여 포만감을 유지했다. 식단 바꾸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상에서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회사의 동료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피자와 맥주 파티를 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허브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책을 읽었다. 다음 단계는 생활 습관 개선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하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해 몸을 풀었다. 출근길에는 한 정거장 일찍 내려 조금 더 걷거나 계단을 이용해 무리를 주었다. 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몸의 유연성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었다. 스트레스는 종종 과식과 군것질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매일 저녁 10분간 명상을 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엔 명상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체중계 위에서 눈에 띄게 뱃살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에 스스로 감명받았다. 더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한 나의 여정은 비록 뱃살 감량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삶의 전반적인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